네, 2024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한창 총선이 진행 중인데 총선 중에 잡은 제목이 윤석열의 쇠고집을 잡았습니다. 쇠고집은 윤석열 비난한 사람들이 붙인 단어였고 저는 윤석열의 뚝심이다. 윤석열의 쇠고집 웃기지 마. 윤석열의 뚝심이었어.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윤석열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해 간다. 윤석열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짚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의 특유의 뚝심으로 이런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총선이 코앞에 둔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세종병원은 당연히 2차 진료기관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이번에 의료개혁이 2차 진료기관을 지방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가자. 모든 과가 있는 3차 의료기관에 너무 몰리는 이건 아니다. 이런 걸 바꾸면서 앞으로 우리 의공학을 발전시키고 의료업도 국내에서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기업체에 취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학도들은 대한민국 플러스 알파가 지금 우리의 부를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과대학은 지금 충분해요. 근데 의과대학은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데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의사들이 아니 인구가 주는 시점에 왜 의사를 늘리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의료업이 세계 최고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난치병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우린 의료업으로 돈을 벌고 또 앞으로 의료는 공학이 들어와서 의공학이 돼가지고 생명공학을 넘어갔고 뭐 기계로 만든 지금도 뭐 양압기 차고 다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기계가 들어와서 건강을 하게 하는 의공학을 발전시켜서 미래에 먹을 거리를 찾자. 이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리는 건데 국내 인구만 탁 보고 여기에 안주해 살겠다는 게 의사들이 하면 안 돼. 시장 크지도 않은데 그건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공과대학 늘릴 필요도 없고. 사실 정치외교학과 나란 사람들은 그들이 배운 정치외교학 갖고는 대한민국에서 써먹을 수밖에 없죠.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하고 맞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러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그다음에 지방의 몇 개 대학만 정액과 유지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인재는 다 공급이 됩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제 생각에서는 정액과는 필요 없다. 차라리 그들은 공학을 하거나 실용적인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인문학 9개월 넘게 없는 인문 사회과학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경영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배운 경영학 갖고 미국이나 해외 가서 촥촥촥 경영학이나 한계가 있으니까. 뭐 경제학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이 의학과 공학은 국경을 넘어서서 수출, 그런 마켓을 만드는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열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 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을 총선을 하루 앞둔 날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의사들은 의사 정원을 늘리면 의사들이 희생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에 딱 맞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는데 그 희생이 아니라 세계의 환자를 잡아당기기 위한 것. 그래서 의사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이런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의료 행위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맞죠? 의사들이 더 많은 걸 벌 수 있다. 해외 환자를 상대로 또 의공학을 토대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잘할 수도 있죠. 심장과 같은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 시스템이 맞죠. 이 난해한 전문 병원들이 발전해야죠. 종합병원은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스포츠에 대한 분석, 은미체에 대한 분석은 아예 안 합니다. 저는 거기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안보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는 거고, 경제도 저는 안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센 거지. 근데 어떻게 왜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우리가 건강보험 해갖고, 건강보험 저도 지금 리타이어한 입장에서 제법 많이 냅니다. 중산층들이 많이 부담하죠. 그거 가지고 의사들이 가게 되면, 저도 뭐 가끔 아파서 병원 가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그러면 오늘 한 건만 봐야 돼. 이제 두 건은 못 봅니다. 그러고 요거 하나 보고 결국 두 개, 세 개 나눠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보에서 건별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게 되면 개업의들이 건보 재정에 의존한 걸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환자들이 많은 어디로 오느냐? 서울권,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지방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고 자기가 최고다. 내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 심장이 최고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환자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병원들은 건보에 의존할 센 병원들은 가능성이 적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울대학 가겠습니까? 육사나 해사나 공사로 가야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게 서울대가 넘버원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술을 하겠다 그러면 홍익대 미대로 가야지. 그죠? 그렇게 다양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과학기술을 하겠다면 카이스트도 간데 카이스트보다 사실 서울공대가 더 세. 이게 문제야. 이제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를 넘보고 나가니까 한국 의료가 발전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건보 재정에 의존하는 의사들은 이제 말고 크게 그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면 의료계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랬는데 의협이 이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협회는요, 차기 위원장을 뽑았는데 이 차기 위원장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신임 위원장하고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놉니다. 둘이 약간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끄는 의협 밑에 또 여러 또 협회가 있어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육, 전국의대 전공의협의회, 그 대전협, 뭐 이런 것들하고 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되는데 각기 따로 국밥이다.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의사들이 단일한 행동을 못할 거라. 우선 부자들이니까 배고파야 단결해요, 사람 심리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전공의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는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원 느린다니까 전공의들이 먼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근데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뭐 냈다라고 하는데 집단 사표냐 뭐냐, 얼마나 사표를 냈는지도 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전공의들이 바라는 거하고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거하고 다 생각이 다르다 이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치고 들어간 대한민국의 의공학을 키우고 전문병원을 키우고 2차 진료를 키우자는 게 너무 명분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 개소리 하지마 할 만한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몇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문제를 왜 꺼내서 시끄럽게 하냐, 그건 비판 나와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쇠고집이다, 옹고집이다,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의료 개혁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 2,000명이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분 있는 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협의 차기 회장은 강경파 임현택 씨인데 지금 임현택 위원장하고 비대위원회하고 서로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뭐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서는 당선인도 비대위원 중에 하나니까 비대위원회에 와서 하나 발언을 해라, 거기는 넣어주겠다라는 건데 네가 이걸 이끌지 말라. 이러니까 이게 거기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비대위 홍보위원장인가는 전공의를 대통령이 좀 안아달라는 얘기까지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양반은 나가라 그러고, 각자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의사들은 자기 세계의 안주에 있다가 미래를 못 보고 있었고, 자기 세계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엄하고 권위가 있죠. 미래 비전을 못 본, 갇혀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만 대장인 사람이지 미래를 못 만드는 건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김윤 서울대 교수한테 들었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치고 나갔습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단일 대우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국내 암 수술에서 가장 많이
권위가 있고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 국내 암 수술의 13%를 아산병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병원이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받겠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의사들은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의사하는데 그것 말고 자기네 직원들, 원무과 직원, 간호사들을 상대로 20년 지난 사람 명예퇴직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조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번에 의료계획을 핑계로 뭐 집단 하겠다라고 한 거, 그건 물론 뭐 처리도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병원이 간과하고 있다가 정작 병원의 정식 직원들을 명예퇴직시키는 문제는 우리 노조와 간과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왜 단독으로 하느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병원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내놓고 나올 때는 병원은 가만히 있고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겠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그래놓고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이 안 돌아가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그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성실하게 출근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 간호사들은 왜 자르려고 하느냐, 명예퇴직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뒤집으면 전공의 자르고 사편에 의대 교수 잘라 이런 게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건 결국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공의들하고 의대 교수들한테 종합병원이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특히 의대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해외를 바라보고 의공학을 만드는 거는 못 컸던 거죠. 우물안 개구리를 가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치고 들어와서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대항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이렇게 사직으로 의료계가 안 돌아가는 동안에 국민들은 이미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비대면, 즉, 우리 의사들 만나러 가서, 아이고, 저 여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불과 한 1분 얘기하나요? 요즘 어디 가보면은 미리 이렇게 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픈데. 의사들이 눈으로 보면 더 빠르잖아요. 어떤 사람 말도 뜨문 더디게 하는데다 표현력도,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의사들이 뭐 척 보면 압니까? 관상쟁이도 아니고. 듣고 알잖아요. 그걸 물어서 진료한다. 문진을 못하면 이렇게 환자 상태로 턱 놓으면 의사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본인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 그래야 거기를 들여다보면서 뭘 찾아나가는 거거든. 결국은 의사들도 문진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렇다면은 AI가 있는 지금 AI가 내가 아픈 거 쭉 얘기하면 그놈이 탁 듣고 이건 요렇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내려주면 되죠. 꼭 의사 안 만나도 되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선 당뇨가 2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줄 알았더니 꽤 많은 증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학계는 주목 안 했던 건데 AI를 통해서 전 세계 증상을 다 넣고 돌려보니까 또 하나가 있더라. 의사들도 모르는 분야가 천지입니다. 근데 지금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이 의료 갈등 사이에 5배나 급증했답니다. 스마트폰 딱 켜놓고 원격으로 진료받는 건데 뭐 의사 만나서 하나 요즘 화상 통화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물론 이렇게 촉진 만져보고 하는 거 그런 건 없지만 뭐 기계 안 쓰고 하는 그냥 문진만도 워낙 많잖아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굿닥, 나만의 닥터나우, 솔닥 등 그런 4개 업체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해주는 업체인데 거기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5배, 5.5배나 늘어났다. 이게 훨씬 비용이 쌀 거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고 뭐하고 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비대면 시장 만드는 게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전공의들도 지금 앞에 선배들 의대 교수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자기네 이익 지키려고 지금 집단 사직하고 있는데 하다가 하는 사이에 세상 확 바뀌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환자들도요. 옛날에는 서울대병원이 최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무조건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병원들이 안 돌아가니까 인터넷에다가 심장병인데 어디 병원이 잘해요. 어디 병원에 자리 있어요. 하고 막 띄우니까 우리 공유 지식에서 막 댓글 달리면서 찾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병원에 잘하고 어느 병원에 병상이 비어있고 거기는 파업과 관계없는 전문 병원인데 이렇게 뜨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 자기 길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이
꼭 가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의료계에 돼가고 있는 겁니다. 부천에 있는 무슨 병원, 뭐 어디 있는 병원, 거기가 잘한다. 물론 여기에 상술도 있겠죠. 병원 가보게 되면은 그 뭐 누구 직원 고용해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갖고 아이고 어느 병원에 가면 이거 더 잘한다고 왜 이렇게 나이롱 환자가 와서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전문 병원이 돼 가면 종합병원 위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큰 기업을 이끌고 다 있지만 지금 삼성조차도 CJ 떨어져 나갔지, 신세계 나갔지, 뭐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현대도 현대중공업 나갔지, 현대차 따로 나갔지, 뭐 이렇게 쪼개져서 전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단식 끝난 겁니다. 병원도 끝난 겁니다. 서울대병원도 뭐가 최강이고 연세대병원도 뭐가 최강이고 좀 더 많을 수 있겠지. 한두 개가 아니라. 카톨릭은 뭐가 최강이고 고대는 뭐고 경희대병원 이거만큼 최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모든 게 최고를 하냐 이거죠. 자, 이런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오해를 뚫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몇몇 컬럼니스트들은 윤석열의 쇠고집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국민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의료개혁은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뭐 검증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도와줬다. 이게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를 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해. 아니 그거 외국에서 돈 받아와갖고 국민 나눠주고 하면 우리 대통령 잘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서 일하십시오. 새벽정이 울렸네. 딸겨갖고 그래도 그는 18년 대통령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료 대란이 이 윤석열 대통령 고집대로 가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게 옳은 거고 그게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되고 또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이 의사들이 뭐 듣고 문진해서 아는 거는요. AI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쇠고집 아닙니다. 윤석열의 뚝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